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밴드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제대로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밴드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 정보와 또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한 유익한 나눔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밴드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또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통해서 또 우리 커뮤니티 왕쌤의 교육 이야기 가족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밴드에 오신 분들은요, 자녀분들이 낮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막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까지 계십니다. 사실 가장 급한 부모님들은 고3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시죠. 맞습니다. 이번에 7월 초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당장 사용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조만간 닥쳐올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기도 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실 겁니다. 저희 왕쌤의 교육가족들 여러분들은요, 자녀들 그 나이 차이라든지 또는 학령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이제 입시를 곧 앞둬야 되는 고등학교 1, 2학년 부모님들, 그리고 멀리 바라만 보이지만 조만간 입시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중학교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엄마 매니저입니다. 과거에도 엄마 매니저라는 그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주장과 노하우들이 또 시중에 책으로, 강연으로, 또 특강으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엄마 매니저들의 역할과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 가족들은요,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고 좋은 길을 열어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들과 아빠들의 효과적인 자녀 교육 매니저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간단한 기본적인 부분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을 내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자녀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편적인 단기 특강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만간 개설될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 인강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복잡해지고 또 부모 세대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대두되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부분들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요즘에 입시, 특히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성적 하나만 해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 외에 학생들이 하는 다양한 학교 활동, 학교의 생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판단 근거와 자료로 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과거 엄마 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과외라든지 또는 학원이라든지 또는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공부방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뭐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매니저 역할이 바로 엄마 매니저였다면,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전반 가운데에서 이런 그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학교 생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엄마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매니저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이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기 전에는 매니저를 할 수가 없겠죠. 단순히 뭐 연예인 매니저들처럼 운전을 해주고 심부름을 하고 이런 매니저는 사실 매니저가 아니죠. 비서 역할이었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넘어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관리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학교 생활이 맞습니다. 학교 생활은요, 저희 그 이제 곧 올라갈 이제 동영상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생활의 부분들이요,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이 10가지의 생활이 꼬박꼬박 채워져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에서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자,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역시 공부입니다. 이 공부와 관련된 학교 생활, 이거는 뭐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던, 또 도와줬던 그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요, 어차피 학생들이 혼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다, 과외다, 또는 부모님들이 직접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학년까지가 그렇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이 직접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근데 일단 학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공부가 맞습니다. 공부는 지금 해주는 것처럼 도와주시면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든지 과외를 한 번도 시키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학원의 도움이나 또 과외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학교 생활의 A, B, C는 공부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들이요,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죠.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는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율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이 들었죠? 예,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도 우리가 압니다. 진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자율활동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율활동은요, 그냥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율활동은 핵심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자율이 아닌, 이거는 학교의 자율입니다. 학교의 자율활동, 이상하죠? 학교에서 자율활동을 하는데 그건 학교가 자유로운 거고, 그럼 교장 선생님이 자유로운 거지 학생들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자율활동은요, 학교에서 학교마다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를 가고, 수학여행을 가고, 체험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많은 대회가 있고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의미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학교 행사에는 각 반에서 학생들이 하는 자율적인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자율활동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가하는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활동이요, 사실 아직까지는 대학 입시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사실 자율활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알려져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요 두 가지가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서 자율활동은 이 양쪽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활동 부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가장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곤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동아리와 학생들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체 동아리는요, 학교에서 이미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로 집행을 하시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고요. 자율활동은 기본적으로 지도교사 선생님은 모셔야 됩니다. 지도교사 선생님은 모시지만 실제로고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주도권을 잡는 동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임의로 결성을 해서 지도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창체 동아리 활동은 아예 시작서부터 학교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 동아리가 바로 창체 활동입니다. 이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내 봉사와 교외 봉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외 봉사와 교내 봉사. 교내 봉사는 뭐 많습니다.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교내 봉사가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1365와 같은 봉사활동 전문 사이트를 통하거나 또는 그런 관련 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봉사활동을 찾아서 직접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진로 활동이 교과와 연결되어 있는 진로 활동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학교의 자율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주간 또는 진로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다거나 또는 특강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학교 밖에 어떤 기관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과 같은 이런 진로 활동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항목 안에 원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이 기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습이죠. 공부는 이거 교과 발달 사항이라고 합니다. 교과 발달 상황. 이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명칭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과, 즉 공부를 어떻게 발달시키고 있느냐, 이 상황을 갖다가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만요, 잠깐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이 발달 상황이라는 상황 글자입니다. 왜 상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단편적인 끊어지는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은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이라고 의미를 하지 않고 교과를 발달시키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면 여기서 정량적은 숫자로 평가하는 거고요. 정성적 평가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부간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독서 활동입니다. 이 독서 활동은요, 제가 강연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독서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 기본적인 학습 활동의 기본입니다. 학습 활동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읽기고 한 가지는 쓰기입니다. 읽기가 바로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도 독서로부터 시작이 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내려온 수천 년간의 인류의 역사, 우리 선배들의 역사와 그 연구 생활, 삶의 모습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온 것을 읽고 습득하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체험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 것을 책과 공부로, 수업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배워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기가 되면 또 내가 배운 것을 나의 능력을 부과시켜 가지고 그것을 쓰기로 또 외부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인간과 인류의 지식이 불어나겠죠. 그래서 학습의 기본은 읽기와 쓰기인데 그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독서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과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작고 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4년 동안 오로지 세계적인 명저, 훌륭한 책 100권을 갖다가 읽고 토론하는 걸로만 대학 생활을 갖다가 마무리하는데 그 학교 출신들은 대단한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독서 능력인데요. 이 독서 능력이 뭐 요즘에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그 읽고 어떤 걸 느꼈다는 부분들이 빠지고 그 중에서는 이제 제목과 저자만 기록되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받고 있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어느 학생들인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이 동아리 활동 시간은요, 학생들이 임의로 활동하는 시간도 있지만 아예 수업 시간표에 짜서 나와 있는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죠. 즉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 활동이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봉사 활동은 봉사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하는 자율 활동이나 기타 학급 활동을 통해서 이미 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진로도 학교에 있는 교과와 연계시켜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전개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평가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전형을 갖다가 주로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또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이런 큰 틀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쌓고 그것을 발현하는지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사교육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써가지고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강남 지역이라든지 또 교육특구 지역들이라는 곳이 있죠. 이제 그런 곳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십니다. 이런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다지 그 성과가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각각의 내용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교과는요, 어차피 하나의 단일한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문제집이나 참고서 또는 선생님들의 지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동아리 자율을 봉사, 진로,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다 선택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학생들의 모습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각각의 학생들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잡히려면,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도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부는 그렇다고 해요. 그렇죠?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원도 가고 뭐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추가로 더 뭐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담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를 아직 한 번도 과외라든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점점 교과 학습이 현재까지는 과도하게
난이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을 위해서 수능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내신 시험,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도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막 섞여서 나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학원이다 뭐 과외다 해서 사교육 투자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 10년 전에, 요즘에는요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면 100명 중에 3, 40명은 그걸 정답을 맞춥니다. 즉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기보다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즉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고 그걸 맞춰주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대열의 선 이상 더 이상 우리가 베낄 그 선진국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거를 베껴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런 제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기르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술식 뭐 이렇게 문제풀이 방식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서술식 같은 경우는 좀 낮기는 하지만 어차피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내는 공부는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그 역량을 가리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공부는 어쨌든 조금 나중 문제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난감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독서의 부분인데,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 밴드에서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능력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그 밴드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곧 개설된 인강을 통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모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강요되고 프로그램돼서 압박으로 온다면 과연 이게 학교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좋은 책 한 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는가? 공부시키는가? 뭐 그런 책입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텐데요. 그 책에서 카이스트 입학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과 궁금한 것을 풀어가는 학교 생활이 최고의 학교 생활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재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여태까지 정답만 찾아내는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답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능력을 인정받는 시절이 왔다는 거죠.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 밴드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개할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질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뭐 한 20여 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모든 것의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경험한 부분 안에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 학부모님들과 저희 밴드의 회원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방법론을 또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밴드를 통해서,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본적인 부분들, 간단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